기업으로 발전한 그 자마트 메디칼의 임경란 대표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진행자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4년차 된 IT 주식서비스 창업자이자 CEO인 고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한 절반쯤 고정은 된 것 같고요. 이제 목표는 4분의 3 고정입니다. 140 네트워크스 이건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의 임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이신요. 자마트 메디칼의 임경란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오늘 그 자마트 메디칼에 준비된 회사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 6분 정도 되는데 일단 보면서 진부하면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은 주사 얼마나 안전하게 맞고 계십니까? 주사약이 담겨있는 유리병을 개봉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유리 파편이나 고무 가루 등이 주사기를 타고 체내에 유입된다는 사실. 이러한 주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필터 주사기인데요. 고가의 외국 제품을 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우수성으로 무찔러버린 국내 자체 제작 필터 주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CE 인증, ISO 인증, GMP, 필터 니들 품목 허가 획득, 그리고 FDA 1등급 등록까지 품질과 안전에 대한 수많은 공식력을 획득한 제품이 바로 이들의 마이크로 필터 주사기. 국내 기술력으로 탄생해 해외로 역수출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소개한다. 저희는 2013년 3월에 수입 의료기기 제품을 대체하고 국내 기술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마이크로 필터 주사기를 개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은 이들의 마이크로 필터 주사기. 기존의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멤브레인 필터가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로 제작되었고 인아웃이 가능하도록 필터에 밸브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이다. 저희의 마이크로 필터 주사기는 주사침이 아닌 주사기 내에 필터를 장착해 주사침 크기에 따른 주사기의 교체가 필요 없도록 사용 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 후 편리성은 높이고 감염 위험은 더욱 낮췄죠. 또한 유리 앰플, 바이알에 관계없이 일반 주사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컵형의 모양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주사기 내부의 적은 단면적을 최대로 극대화하여 주사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또한 실리콘 밸브를 사용해 주사액의 흡입과 배출을 정확히 구분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필터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바로 5마이크론 이상을 요구하는 필터에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가장 작은 폐혈관의 크기가 1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저희 필터는 체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미립 물질을, 즉 매우 작은 파편까지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필터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필터가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밸브입니다. 밸브 날개가 주사액을 흡입할 때 날개가 열리면서 온액을 그대로 흡입하고 주사액을 인체에 주입할 때는 이 날개가 닫히면서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필터링된 주사액만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과와 주사를 한 번에. 필터가 장착된 일체형 주사기로 모든 주사침 규격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주사 시시별 5종류로 제작돼 인체 주사 이외에도 수액팩, 3웨이 스탑 고개도 치료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필터가 주사 침에 위치하느냐, 주사기 내에 위치하느냐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사용할 때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요? 저희 제품은 필터 주사기 하나로 인체의 주사 사용 시나 3Way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사침 제거 후 연결만 해주면 돼 편리함과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마이크로 필터의 기능 성능 시험 결과 완벽한 성능을 인증받은 이들의 제품. 국내 대학병원, 전국 종합병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제약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 필터 주사기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들의 필터 주사기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제작 생산도 국내 자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작은 부품부터 전체 외관까지 모두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산화함으로써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체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의 필터는 구형으로 된 작은 금속 알맹이를 초정밀 금형을 통해 성형한 후 진공 소결로에서 약 1200도에서 1300도로 용착시키는 공정을 거친다. 주사기의 안전성을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시라고요? 안전필터 주사기는 주사기 사용 후 발생되는 주사침 찔림 사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개발된 제품인데요. 안전 주사침과 필터 주사기가 결합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필터 주사기를 201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해 선보였는데 국내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국내외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안전주사기 사용 후 의무화를 공고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데요. 저희 마이크로 필터 주사기가 널리 보급돼 환자 안전에 기여하길 바라고 지속적인 제품 연구와 제작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자마트 메디칼이 회사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자마트, 메디칼은 알겠고 의료기기니까 자마트는 무슨 뜻입니까? 뭐 아랍 같아, 아랍. 아랍 느낌이 들어요. 자마트. 자마트 하면은 저희 자마트의 무기업 설립자이신 김금배 사장님께서 Z자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마지막 자라서 그 다음 시작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자마트로서 건설업을 할 때 붙박이장으로서 DIY 가구를 특허를 내가지고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짜마처를 가지고 짜마처?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디자인 한 대에 가서 MOU 체결하면서 만들어낸 이름이 ZAMAT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만드신 거군요. 이름을. 그 짜마처에서. 근데 영어잖아요. 영어 약자, 보면서, 머리 글자니까요. 부드럽게 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의료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ZAMAT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스트 포 어드밴스드 메디칼 어플라이언스 오브 더 탑 해가지고 의료기기 업계 뭔가 짜맞힌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네. 의료기기 업계 최고가 되자는 식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DIY 가구하신 거 그때 창업하신 거는 몇 년도에 창업하신 거예요? 그거는? 92년도. 야, 그러면 그때 공동 창업자셨나요? 네. 공동 창업자셨고 지금 이 자마트 메디칼은 언제 창업한 거예요? 2013년. 2013년.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 그냥 IMF 지나고 세계 금융위기 지나면서 건설업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의료기기 쪽만도 아니라 토양 오염이라든지 모든 걸 폐기물도 하신 거죠? 특허낸 것을 어떤 걸 사업화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연구하다가 의료기 쪽으로 업종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92년도에 창업했으니까 8년에다가 12년에다가 20년. 20년을
예, 사업하시다가 예. 굉장히 큰 결단이셨겠네요. 예, 예, 저희가 음. 잘 나갈 때도 있었었죠. 그렇겠죠. 네. 6년에서 8년까지는 건설업체에서는 안아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 듣기로는 또 그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삼성물산의 비중이 컸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좀 도와줬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의료기기 분야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주사 예, 분야로 주사. 이렇게 오셨는데 예,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고 이런 길을 이제 차분하게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업종 다각화 혹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뭔지 이 몸으로 느낀 거를 좀 한번 두루두루 이거 좀 임팩트 있나요? 네. 네.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김근배 사장님의 그 업종 전환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네. 아마 전부 다 고생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됐을 건데 한 2013년에서 한 6, 7년 전부터 다른 걸로 뭔가를 전환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토양 오염 쪽에 제일 처음에는 개발을 해서 그 네. 박테리아 개발하고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저희가 자본력이 힘들어서 그건 도저히 저희가 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한 게 이제 의료기 쪽에 그 제약업체에서 제약업체 사장님이 혈우병 환자에게 쓰는 약액 혼합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 보면은 한 몇백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2천 얼마에 수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이제 의료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그 소모품의 거의 80~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그 MBC에서 그 MBC 불만제로 2008년에 나온 거죠.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유리앰플의 그 유리에 담겨진 비밀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필터 주사기에 꽂히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한다면 세상은 고정돼 있지 않다. 지금 먹고 살더라도 언젠가는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이런 생각을 김근배 사장님. 참고로 김근배 사장님은 형부십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형부이신데 그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남으려면 될 만한 업종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력으로 승부해라.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근데 그분 원래 창업자였던 김근배 대표님은 전임 대표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은 저희 그러니까 자마트 메디칼의 CTO 직함은 가지고 계시고 기존의 자마트를 그 정리하는 그런 단계도 계시고요. 기존 자마트의 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분이 자마트 메디칼의 대표를 안 하신 이유는 기존 회사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군요.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사업. 그렇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20년간 건설업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전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헬스케어 쪽. 이 헬스케어 생소한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셨는지. 한 5, 6년 정도는 의료기기의 소모품에 대해서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연구를 다방면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짧은 시간 내에 하신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의 5년, 6년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같이 한 겁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에 있는 자마트 메디칼의 구성원들은 원래 그 건설업했던 그쪽의 인력들이 지금 같이 많은 부분이 같이 온 겁니까? 윗분들은 거의 다 와서 있고. 그러면 평택 포승 쪽에 그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공장은 지금은 지금은 매각하고 청산하고 이제 이렇게 옮겨서 같이 일을 하시는 이런 상태군요. 자마트 메디칼은 완전히 신규 기업으로 의료기기 쪽으로. 그 김근배 그 사장님께서 공대를 나오셔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여기 의료 부품 가지고서 뜯어보고 하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원가 구조는 이렇구나 하는 걸 이제 다 연구를 하시고 그랬는데 특징적인 게 보니까 혼자서 다 하기는 힘든 분야입니다만
그 중에 특정한 바늘을 골라가지고요. 연대 세브란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2년 동안 했잖아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무조건 찾아갔었죠. 의료기기 개발 촉진센터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거의 시제품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MOU 체결하고 나중에 기술 이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실 교훈 이런 건 없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좀 잘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무조건 DID 정신이잖아요. 들이대는 정신으로 찾아가서 우리 다 있으니까 하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잠깐 죄송합니다 하고서 원주를 떠나서 치약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금 말씀은 굉장히 설득을 잘하신 것 같은데 설득의 비법. 예, 저희 그건 제가 아니고 저희 김금배 사장님께서는 그 기술적인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술에 대한 뭘 만들었다든지 할 때는 그걸 설득시키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에서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 대표님의 그 강점은 뭡니까? 저는 회사 살림살이. 네. 잘 챙기십니까? 네. 네. 돈 같은 것도 잘 챙기시고요. 예. 근데 저기 아까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잠깐 이제 그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은 이 그 스케줄 흔히 얘기하는 로드맵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중국에서 올해 7월쯤에 빵 터지면 매출액이 100억이 될 뻔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치밀한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것도 임 대표님의 강점인지 궁금해집니다. 사업 계획도 제가 거의 하시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전공 뭐셨는데요? 대학은 경영하겠고요. 학부 재무관리 석사 하고 나서 박사 코스는 정책 갖겠습니다. 행정학으로요? 정책학이보다 행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는 대표가 물론 이제 그런 계획이라든지 잘 그 하는 스케줄이 중요하지만 이제 대표가 이제 영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업도 잘 하시나요? 네, 잘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나요? 그럼 본인의 그건 아니고 저희 그 필터 주사기 특성이 사용자가 간호사님들입니다. 네, 훨씬 대화가 그렇겠네요, 진짜. 제가 가는 게 더 대화는 수월하죠. 자꾸 여기서 임 대표님 제가 대답할 그냥 묶어서. 아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필터 주사기라는 게 뭐고, 뭘까요? 이게 필터 주사기가? 의사가 그 약을 처방 내릴 때 그 유리 앰플 속에 든 약을 처방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고무 바이알 뚜껑이 달린 바이알 제제를 그 처방 내리는 그런 그 전체 그 주사액의 한 40~50%가 유리 앰플과 그 고무 바이알에 든 그 주사제를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유리 앰플을 톡 탔을 때 그 유리 가루가 그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가고 고무 바이알은 그 간호사가 그 간호 규약에 따라서 바늘을 꽂으면은 고무 파편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바쁘면은 그냥 그럴 경우에 그 고무 파편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 그 유리 파편이라든지 고무 파편과 같은 불순물을 그 들어가지 않게끔 필터링 해주는 그러니까 주사기 자체 입구에 그런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개발할 때 아까 이제 몇 년 걸리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전적인 작은 부분 빼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 개발했을 때는 그 생각외로 자금도 자금만큼 없었을 때인데 실패해서 그 재작업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나요? 기술적인 밸브 부분이었죠. 밸브 부분에 그 찢어지는 범위에 따라서 그 밸브가 탁 벌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밸브의 재질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근데 먼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이 네.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제품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품화로 성공을 예, 했고 예. 시장의 반응 처음에 나오자마자 와 이런 게 나왔어 하면서 호응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그게 세계 그러죠. 최초였어요? 예, 네. 세계 최초입니다. 오. 원래 교체형은 미국의 그 벡톤 디키슨이라고 BD요? BD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BD에서는 그 멤브레인을 이용한 필터여서 주사기의 한 단면 팁에 밸브를 꽂아가지고 필터, 걸러주고. 예, 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주사기 하나를 가지고 필터도 되고 그 환자한테 주사도 되는 네. 니들 교체 없이 음. 사용하는 필터 주사기로 세계 최초인 거죠. 네. 음. 아 근데 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 주사기란 게 네.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네. 100년이 넘어 예, 예. 그거보다 더 됐겠죠. 더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이제 아까 앰플 뭐 불순물 들어가고 하는 것은 예.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예, 예. 어떻게 전 세계에 예. 그 많은 의료진들이 의료기기 하는 사람들 아무나 왜 이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왜 이걸 왜 안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건설업을 20년간 하시다가 예? 아니. 그 중에 문외한인 일단 어떻게 의료계를 대표해서 어? 죄송하다. 아니 네, 임 회장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시고 필터 주사기 100년간 했던 사람들 못 만들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그건 아니고 그 운이 좋아한 거 WHO에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터 주사기가 WHO의 공고 사항입니다. 권고지, 예, 권고. 공고 사항이어서 네. 써도 꼭 이런 그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필터 주사기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네네. 공고 사항이지 어. 법적으로 규제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쓰고 싶으면 쓰는 그런 추세죠. 근데 미국에서 그 BD라는 회사가 필터 주사기는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땐 단가도 비쌌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필터 주사기를 2012년에 개발해서 병원들에 가져가서 그 영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주사기 시장을 저희가 조금 살렸다고는 자부를 근데 하고 BD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좀 약간 더 진화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BD에서 저희 걸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 관련된 특허는 지금 네, 세계 특허 야. 뭐 PCT 36개국 나 있고 세계 5개국 특허를 출원해서 나온 것도 있고 출원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를 위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이걸 탁 깨면요. 이제 샘플로 따지면 이게 앰플이라고 했을 때 톡 치면 가루가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적은 네. 것도 있지만 인체의 가장 적은 모세 혈관이 오미크론 정도 네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터의 규격들이 오미크론까지 오미크론 이상 걸러주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게 모여지면 힘든 거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BD라는 회사에서는 아까 좀 번거롭다고 그쪽보다 나은 게 하나로 주사기 하나로 다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사기 하나로 그러니까 필터용 주사기가 있고 네네. 인체에 사용하는 주사기가 거기 이제 BD는 있어서 두 가지를 따로 쓴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여기는 한꺼번에 흔히 전문 용어로 이제 일타살피라고 얘기하는 네. 그 주사기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특징들 말고 그 국내에서도 이미 그런 주사기를 만들려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이 나왔어요. 20개 이상의 그 제조. 네, 그쪽하고 대비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자마트 필터 주사기만의 저희 강점. 제품의 우수성을 먼저 들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우수성이 지금 말씀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게 우수하다라는 걸 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한 가지만. 요가 면적이 우리 그 필터는 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컵형으로 돼서 그 컵의 단면이 모든 필터를 할 수 있는 단면적인데 비해서 다른 제품들은 거의 그 BD 제품을 모방한 그 멤브레인 방식으로 어느 단면에다 어느 팁에다 그 멤브레인을 꽂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필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께 요가 면적이 한 3배 정도가 넓기 때문에 그 주사 시의 유속성이라든지 뭐 그런 면도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앰플이나 바이알 제제가 그 고가의
상품일 경우에 약물이 그 주사기에 잔존해 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일체형이어서 그런 경우가 네. 거의 없다고. 자, 그러면 네네. 현재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상하기로는 주사기가 월 4천만 개에서 6천만 개 정도 네. 되는데 그 중에 한 45% 정도가 와, 대단하시다. 아니요. 필터 주사기를 아, 사용해야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이 인지 단계죠. 네네. 필터 주사기가 나왔구나. 음. 이런 인지 단계에서 한 5%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네. 그 시장에 저희가 한 45%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네. 분야에서 45% 예, 1등이라는 거죠. 예, 국내에서. 예, 저희가 굉장히 1등. 그러면 근데 이제- 200만 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그 아니죠. 월. 월 200만 개는 아니죠. 45% 2천만 개 정도를 그러니까. 필터 주사기를 써야 하는 네네. 공고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네, 광고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예. 사용하는 거는 그게 안 되는 5% 거죠. 정도밖에. 맞아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은 200만 개의 예. 45%는 100만 개 정도 나가는 거네요. 아니요, 150만 개, 80만 네. 개 정도 한 달에. 예. 근데 이제 지금 2012년도에 이제 제품화가 되고 예. 아까 이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어쨌건 영업이 성공한 건데 네. 가장 효과적인 영업 방식이나 마케팅 방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제품에 대해서 그 1대1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네. 저희가 그리고 또 의료 전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세브란스하고 그 산학협동하고 예. 또 그 다음에는 그 당국대 예, 그런 게 그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대학병원이 있는 그 대학들하고는 MOU 체결 같은 것도 네. 예, 적극적으로 하고 대학병원 그런 식으로. 쪽하고. 예. 근데 진짜 정말 2013년도에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네. 업력도 얼마 안 되고 예. 3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 분야의 브랜드도 없는데 그 제품 하나를 그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일 텐데 거기에 그 3년 만에 45%의 점유율을 했던 굉장하신 거네요, 진짜. 네. 제품이 정말 제품의 그 제품력이 굉장히 차별화가 확실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제품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고라고 네.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그 굉장히 급성장 그 어떤 아이디어를 잘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남들도 아는 시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보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처럼 뭔가 그 여기 있는 분들도 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대표님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잡아내려면 뭐 어떤 거를 좀 이분들한테 제안하시겠어요? 아 이렇게 이런 아니면 습관이라든지 뭔가 어떤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이분들한테 다들 그걸 꿈꾸잖아요. 야 나도 저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대박 상품을 좀 히트 상품을 기대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생활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걸 고쳐야 된다든지 할 때 그냥 관심을 가져주면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네. 사업화되는 방향도 어려워지지만 사소한 것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은 네. 이런 것도 근데 만들 수 우리도 살면서 사소한 거 다 관심 갖거든요. 네. 근데 다들 못 만들잖아 지금. 이런 아. 못 만든 관객을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과 대표님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네. 삑삑거리기도 하잖아요.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은 그죠? 예, 네. 위에 그 기역자 같은 게 돌아가는 거 네, 있잖아요. 꺽쇠. 예.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특허를 내놓고. 아, 네. 네. 근데 그건 돈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생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만들어놔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예, 예.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일단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일단 확률적으로 좀 높여놔야겠네요. 예, 그냥 궁금하면은 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네, 그 김근배 사장님이 그러신가요? 네, 아니면 임 사장님이? 아니요, 김근배 사장.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네. 예, 김근배 사장님을 한 30년 이상 이렇게 네. 옆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분이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아이디어를 팍팍 끄집어낼 수 있겠다.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그분에게서는요. 그러니까 그 생활할 생활 때 예, 불편한 거를 불편한 메모하시나요? 거, 예.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스케치하시고.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아,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해결하시고. 별명이 김가이버십니다. 김가이버. 네네. 김가이버. 그러니까 대략 어떤 소양인지 스타일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냥 그러면 전공이 기계공학이세요? 아니면 예, 기계공. 기계공학이니까 이제 예.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되시고. 예. 바로 뭐든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려고 공구 드라이버면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아니 가져오라고 하셔요. 아, 밑에 사람 힘들겠네요. 예. 무거운 거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설계하시고 네. 그랬어요. 네, 그 자리에서요. 예. 그런 김금배 사장님의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2013년에 회사를 만들었지만 2008년에 불만 제로를 보고서 앰플의 위험을 알고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하셨고 2011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를 찾아가서 합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서 하신 건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초창기에 엔젤 투자 해준다고 했다가 바람을 맞췄다는 얘기가 있고 몇 가지 이제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네. 그 기억에 나는 힘든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비하라.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너무. 아니 흥분해가지고 지금 감동의 도가니. 어떻게 진정제 주사 좀 필터 주세요. 예. 제가 놓을 수는 없고.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옆에서. 양쪽에. 네네. 집에 수행 맡고 올게요. 네. 자, 먼저 그 투자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걸 어떻게 이기셨는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필터 주사기를 개발했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딘가에 냈죠? 가서 설명을 하고 네. 또 이렇게 투자를 좀 받던지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가구 쪽 그 건설 쪽이 너무 힘들어서 특허를 팔러 다녔습니다. 네, 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기 특허를 팔려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죠? 그때가 2008년도인가 2009년 10년 금융위기 있을 때. 네, 8년. 그때 그렇게 큰 제약회사 얼마에 팔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그 흥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몇 천만 원이면 팔려고 그랬습니까? 몇 천만 원 아니고 몇 억으로. 그리고 팔려고 마음을 먹고 세 군데 정도 큰 제약회사를 찾아갔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든지 저희 김금배 사장님 같은 경우 지인이 있다고 하는 제약회사를 사실은 간 거잖아요. 네. 무턱대고 네. 갈 수는 없어서. 네. 그러면은 그 R&D 그쪽 부서로 연결을 하고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약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면 여러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건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해주셨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이렇게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도 저희 투자를 해주셨지만 SV의 그 정용구 그 전무님이 저희 것을 그때 참 좋게 봐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투자가 안 일어났어요. 하여튼간 기존의 자마트라는 회사에 SV가 뭡니까? 인베스트먼트 회사요. 회사 이름입니까? 예. 뭐 서울 뭐 벤처 등. 네, 중진공 쪽에서도 그러고 처음에 관심은 보였지만 기존 자마트라는 회사에 그렇죠. 금융이라든지 부채와 재무 그걸 많이 먼저 보죠. 예. 그래서 정말 계속 누구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무주 안 좋은데 예. 뭐 생뚱맞은 의료기기를 앱 주사기 만들었대. 예. 정말 누구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의료기기를 하려면 회사를 하나 새로 설립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2013년에 그 분리돼서 나오고 네. 2013년에는 저하고 저희 직원 한 명만 우선 해서 둘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동문서주 했었죠. 근데 엔젤 투자를 처음에 그 10억을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차일피일 많이 늘어지면서 13년도 말쯤 5억 4천인가 그렇게. 그래도 들어오긴 한 거네요. 네. 시드머니를 엔젤 투자로 받으신 겁니까? 네, 제일 처음은 엔젤 투자. 어떤 그 한 명한테 여러 명한테 받은 겁니까? 여러 명한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엔젤 투자 받을 때 요새 엔젤 투자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네. 엔젤 투자 받을 때 이런 점은 좀 잘 고민해라 하는 거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엔젤 투자 받을 때 해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셔도 돼요. 이제 커졌잖아요. 거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엔젤 투자 받을 때 이런 좀 주의하면 좋겠다. 사업 계획을 확실히 세워놓고 나서 엔젤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자금의 확보라든지 모든 걸 결정하면은 그게 정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억이 2013년 3월 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기술 개발도 늦어지고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생산 라인이라든지 모든 게 1년이 조금 걸린 거죠. 그만큼 투자가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엔젤 투자자 분들이 알고 있던 지인분들이었나요? 아니면 순전히 아이템을 보러 잘 모르는 지인분들입니다. 지인분들 가운데서 엔젤 투자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할 수. 근데 사실 지인들이 그래서 엔젤 투자의 이 특성이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더 어렵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엔젤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변 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인정하신 거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덜 잘하신 것 같은 인정하신 느낌이.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네네. 사실은 기초가 된 거죠. 주변에서 신뢰받는다는 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금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경영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많이 힘드셨어요? 2010년부터 자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을 70%. 네네. 근데 정말 한 사람도 나가지. 한 사람도 안 나갔다고요? 그냥 아니 그 너무 세게. 아니 이건 이제 감동입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도 70%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지는 못해. 안 받았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그 심적으로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사무실 막 들어가기도 싫고 막 만나기도 싫고 주변 사람들 자신감은 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열심히 일했죠. 더 나는 그냥 일에만.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 해마다 반씩 구조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게 힘들지만 또 사업가는 또 견뎌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어떤 자신감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심적 상태랄까 어떻게 그걸 견뎌낸 어떤 비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운동 아니면 그냥 선 아니면 어떤 종교 아니면 그냥 일에 빠져 드시거나. 저는 정말 주말도 없이 일만. 계속 그때도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개발하러 다니시고 하다 보면은 사무실 관리나 그런 건 제 몫이거든요. 또 은행 금융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동부서주 뛰어다녀야 되고. 그때 말씀만 들어도 대강 상상이 가는 게 막 채권자들은 아니면 결제 받을 때는 돈 달라고 막 그럴 것 같고 현금이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직원들 급여도 막 미뤄지거나 하면 해야 될 때 그때 어쨌든 최대한도로 결제할 거 늦춰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해봤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거를 견딜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한 7, 8년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것들 꼭 겪게 돼 있는데 견딜 수 있는 그 후배들한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해라 하나가 있다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신뢰는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든 기업인들이 회사를 정리하고 어떻게 야반도주하죠. 자기 살 방법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거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사회가 그런 진정성을 알아주나요?
아니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은 조금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손님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데 없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단절이 되거든요. 예,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각자의 일만 원래 그러지 않나요? 어려운 사람이나 기업이 만나자 그러면 괜히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겁나잖아요. 그렇게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러운. 한 7년은 사회생활은 거의 단절하고 지냈었죠. 2006년부터 그러신 건가요? 예, 동문회 뭐 모임이라든지 모든 모임을 일단은 끊고 시작을. 근데 이제 자금을 담당하시거나 이러면 많이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도움 받는다는 게 네. 개인적인 도움보다도 우리가 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을 가지고 최대한 은행하고라든지 모든 걸 노력을 했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연구 개발을 한 1, 2년 해가지고 바로 매출이 일어나면 좋은데 되게 그런 경우보다는 5년, 6년, 7년 이렇게 밑바닥에 있다가 어느 순간 탁 터지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럼 이때 보면 그 한 달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해서 맨날 내야 될 돈, 임대료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여튼 어디 이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면 바깥에서라도 구해와야 되는데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셨냐면 안으로 들어가서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거란 말씀이죠. 근데 다른 분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나 버틸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윗분들 그러니까 임원진들은 거의 월급도 받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경비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화로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 70%지만 굉장히 진심 형편을 다 아니까 이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다. 이게 왼쪽 팔뚝을 따낸 거다라는 거를 직원들이 다 안단 말씀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먹는 비교에서 왼쪽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져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마트 메디칼 이렇게 성공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서 직원들을 다시 또 그러니까 제자리에 뭔가 직원들한테 뭔가 그래도 비전이 보이니까 네, 견뎠던 그런 거지. 거죠. 자마트 메디칼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IT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했으면 직원들이 그렇죠. 못 버텨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대표님 여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때의 과정,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주변의 응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힘들게 어떻게든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도움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 무조건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팀원이 같이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부에서 이제 여기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올린 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조금 이게 똘똘 뭉쳐 있는 것 같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좀 뭉쳐 있는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혈연이 제일 크죠. 네네, 혈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급 안 받고도 버틴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자마트가 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제 코스닥도 상장을 직상장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년에 중국에 이제 물 들어오면 또 매출이 또 150억, 200억이 된단 말씀이죠.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회사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본인의 리더십의 강점, 앞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의 자마트 메디칼의 리더십을 바꿔나가겠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리더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진 않고 저희 회사 사원이 나의 일, 나의 것, 우리 집 같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푸르게 느낌이네요. 네. 아니 그거랑 이랑 틀리시네. 우리 집 같이. 사감이 많이 실려 있는데. 좋아. 아니 리듬이 그렇단 얘기예요. 라인이.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 모든 그 카리스마 같은 걸 보이는 것보다는 제가 여자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소통을 잘할 수 있게 그 직원들한테 모든 커뮤니티를 열어놓고 사업을 한다면 그냥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그 열어놓는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모든 CEO들이 다 열어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으로 가면 열어놓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열어놓으실까요?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한 가지. 그래. 직원들은 3가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을 열어놓는다거나 한국이 성장하려면 3세판을 벌여야 돼. 아니 뭐 통장을 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승진의 기회를 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복지 혜택을 그동안에 못 준 70%를 이제는 보상해서 130%를 준다거나 뭐 하여튼 뭐 뭔가 열어놓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다 지금은 열어놓아야 된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네. 네네네. 그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직원분 몇 분 계신데 제일 원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죠. 예. 휴가? 돈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연차는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 아줌마들만 쓰시는데 사무직도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은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네네.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 뭐 코스닥 상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 진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하여튼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가 뭐 해결 방안이나 뭐 어떤 것들이든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해외 시장을 접근할 때 그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인허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 세월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정책적으로 많은 이렇게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뭐 그 중국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이 정치 관계 때문에 되게 뭐 그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그러거든요. 혹시 뭐 그런 영향도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인허가를 득하면서 2015년 말쯤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품목에서 아직 지금 걸려가지고 벌써 10월 달인데 금년에는 나왔으면 하는데 생각같이 될지는 중국 인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 지금 그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수출은 한 건 없고요. 조금 샘플 정도. 그럼 지금 가장 주력으로 보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수출할 때? 저희는 중국 시장 일단 그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도 시장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많은 데로 가시구나. 그래서 코트라 그 지사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유럽 쪽에 처음에 했는데 조금 시장 상황 분석이라든지 그게 힘들어서 뉴델리 그 지사화 사업 쪽하고 아니면 몽골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몽골 가면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수준의 주사기 필터 주사기면 금방 몽골 시장은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하는데 다음은 하여튼간 인도 시장. 근데 코트라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하고 지사화 계약을 맺으면 1년에 250만 원을 납부하고 코트라에서 시장 조사도 해주고 또 간납업체 알선도 해주고 뭐 몽골 같은 경우는 전시회도 대신 저희 제품 내주고 뭐 그런 식으로. 1년에 250만 원만. 근데 시험 통과가 어렵잖아요. 그 기준 통과가 쉬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는 쉬워. 여기는 이제 쉽고. 저희는 쉽게 접근하죠. 탁월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 왜냐면 250만 원 내고 일단 그런 걸로. 컨퍼런스 한 번에도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거 해주는 코트라도 욕먹죠.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해야 그걸 해주는 상황인데 그걸 통과한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출연하셨던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선진국 유럽이나 미주 같은 선진국 시장을 먼저 뚫을 것이냐 가까운 우리보다 좀 우리의 한류 바람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시아 쪽을 먼저 개척할 것이냐에 대한 이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아를 요새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CEO분들이. 근데 그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판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이냐.
그게 저는 되게 네. 와닿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인도 시장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구매력이나 이게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뉴델리 같은 데라든가 몇 군데 기타 이제 그 IT가 발전돼 있는 이런 쪽들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타 지역의 경우는 굉장히 가난하고 우리 50년대 비슷한 삶을 사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저기는 일반 주사기보다도 가격이 센 예. 입장인데 네. 그걸 침투할 때 판단했던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한 기준. 저희가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필터 주사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개발돼서요. 근데 자체 개발이 중국에서 됐단 말씀이죠. 네네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WHO 기준에서 지금은 옛날에는 공고사항이었지만 지금은 법제화로 많이 바꿔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 선진국이 법제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안전주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법제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뭐 후진국이라고 해서 비싼 주사기 안 쓰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저희가 팔 수 있는 곳이면 의료기기 시장이 그 지금 뜨는 이렇게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기타 서울 통상진흥원 네. 어디선가 자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어떤 자문이 가장 좋으셨나요? 자문이라고 할 건 없고 저희가 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자료를 계속 보내줍니다. 의료 관련 자료는. 네. 네네. 저희가 그러면서 시장 네. 파악을 조금 하는 아, 거죠. 이제 그 외부 이제 기업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외 시장 진출 노력을 하면서 관련된 기관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시는 것처럼 예. 또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게 되면서 기업 내부 환경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뭐 경영 보고를 그 언제마다 한다든지 네. 뭐가 달라졌나요? 투자를 받으시고 나서. 투자 받으면서 저희 제일 좋은 건 자금의 여유. 바이오 펀드 80억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자금이 항상 통장에 이렇게 통장 넣으면 따뜻해지는 거죠. 그것도 있는데 잠이 안 올 때. 이제 그 보고를 그 쉽게 생각하면 조금 귀찮다고 하지만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항상 제일 마지막 멘트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보통 얼마마다 그 경영 보고를 하세요? 분기마다? 달마다 합니다. 달마다요. 그러면 달마다 이번 달의 사업 목표. 그러니까 네, 계획하고 실적하고 네. 보고하고 계속 달마다. 경영 활동 보고하고 판매 활동 보고하고. 그 어떠세요? 그 투자를 받을 때 받지 못한 분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돈의 여유 때문에. 또 하나는 받으면 얼마나 귀찮고 막 부담감이 강해질까. 뭐 이런 것도 걱정하거든요. 많이 관여하고 매번 보고하는 압박감을 크게 받을 것 같다. 근데 어떠세요? 그건 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사가 있음으로 해서 자마트 메디칼이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는 다시 없이 고마운 조건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경영 보고를 하시는 게 스트레스보다는 기업 경영을 하시는데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자신을 체크할 수 관리하니까. 있고, 제 자신도 항상 달마다 체크할 수 그리고 있는. 만약에 투자를 안 받았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죠. 경영 보고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럴 수도 썼을 있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동화 설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게 다 투자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엔젤 투자를 한 5억 몇 천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타 펀드 받고 그랬어도 김근배 사장님이 한 30 몇 프로, 그다음에 사장님이 또 자마트 메디칼의 한 20 몇 프로, 친척분이 한 80%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그 가족 80%까지는 안 되고요. 네네. 예. 네, 뭐 얼추 60 몇 프로에서 70%.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 형태로 이제 가족 기업 형태로 되셨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대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월급을 안 받아가면서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 기업의 경우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 어떻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족이라는 그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그것도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그 외에도 직원들도 사실은 거의 10년 이상 근속한 네. 직원들이 저희는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계로 가서 가족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부담감이나 그런 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단점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근데, 단점이 있나요?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예, 할 말도 잘 못할 때도 많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삭힐 수 있는. 네. 그 가족들이 일할 때 가장 큰 문제 그거 아닌가요? 회사에 있었던 일이 집안에 어른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것까지. 그래요? 예. 근데 아버님이 은퇴, 그 아버님이 의료기기 이제 의료기기로 이제 업종 변화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의료기기 시장을 해보시니까 또 이런 좀 스터디도 많이 하셨을 거 예,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이제 의료기기 시장이 유명한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바이오 쪽 네. 사업이기 때문에 한 5, 6년은 갈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 기업이 네. 의료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쪽에서 기술. 기술? 예, 아닐까요? 예. 네. 그 바이오 USA를 그 저희가 서울시 신성장 동력펀드가 들어와 있어서 해마다 거기 쪽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많이 뛰어나다는 걸 네. 느낍니다. 예. 그쪽 시장에서도 그러고 상담할 때도 느껴보면은 저희를 많이 인정해주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조금 전에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6, 7년은 가능성 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어떤 의료용품들이 그 급여로 지정이 되고 비급여로 예, 지정되는 예.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업에게? 비급여일 때는 지금은 하여튼간 비급여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면은 소비자 환자가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죠. 예, 그렇죠. 근데 급여화 된다면은 모든 병원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급여화가 되면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이 주사위를 사용하세요라고 처방하는 게 그리고 한꺼번에 사는 게 유리해지니까. 그 결론은 결국 법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급여 항목으로 들어간다면 자마트 메디칼은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배가 아니라 몇 배 되겠죠. 10배는 뛰어오를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단 말씀. 혹시 주식 남는 거 없으신가요? 근데 지금 그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랄까 성장 계획이랄까 뭐 그러면 지금은 다 내수지 않습니까? 네, 금년까지는 내수 시장으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금년 목표에 중국 시장이 7월 달부터 들어가서 100억 정도 목표였는데 중국 시장이 그래서 내년에 중국 시장을 넣어서 한 160억 달성한 다음부터는 그 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인도 시장도 있습니다. 열리고. 자원이 뭐 1,000억까지도 보시는 건데 내년 내에 1,000억까지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주사기로만 필터 주사기로만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주사기의 뭐 사업을 의료기 쪽에서 뭔가 다각화시키는 아이템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안 가시겠죠, 김금배 사장님이. 어떤 분야를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비밀이 아니라면. 비밀입니다. 주사기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다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드맵은 다 있군요. 필터 주사기지만 그 다음 차세대 또 주사기까지 해서 주사기로 해서는 특허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다른 계속 주사기 분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사기는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다른 의료기기 쪽으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김금배 CTO께서 그 품질 관리를 하나하나 직접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날마다 체크하십니다. 그 직원들이 피곤해하지 않으실까요? 피곤해하죠. 이러면
허무해하세요. 예,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곤해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분들. 아니 못 견디다고보다는 다 배워놓고 다 배우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 네. 아. 그리고 그만. 이직합니까? 예, 예. 근데 뭐 그걸 배신이라고 할 수도 뭐 어떻게 보면 배신이 어떻게 배신이 아니지 않으면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요, 그죠? 그러면 그 쭉 보니까 그렇게 다 배우고서 예, 예. 이직하는 그 사람들이 예.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겪어보니까. 다 둘 다. 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 둘 다 똑같. 성비가 비슷합니까? 네. 아, 네. 그분들 나가서 그러면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아니요, 할 수도 아니요. 있고. 지금 요즘 바이오 쪽이 뜨다 보니까 의료공학 전공한 사람들의 월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서요. 아, 네네. 그래서 자기 경력 쌓아서 옮기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몸값이 쪽으로. 네네. 계속 올라가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을 뽑는 기준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실하면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런 아픈 경험도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을 뽑는 철학 같은 게 그런 게 있는지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성실하나 봅니다. 성실하네요. 예, 그래서 경력 사원을 볼 때 이렇게 많이 그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런 이력서는 먼저 배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사람을 뽑다 보니까 30세 이상이 신입 직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에서 대학 막 졸업한 사람들은 연봉 뭐 2,600에 2,800 이런 식으로 쓰는데 30세가 넘은 신입 사원들은 연봉 2,400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그 성실함 직원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이력서 경력 직원 같은 경우는 전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로 그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할 때 어떤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성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크하시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도 사람 볼 때 안성실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실하네? 어떻게 할 수 있죠? 면접하다 보면 그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금 사회의 때가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르쳐서 충분히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의 성실함이란 건 그럼 뭔가 자기가 뭔가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자기 능력이라든지 캐리어가 얼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성실함을 평가를 이력서 갖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와가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걷어준다면은 충분히 우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성실함을 만들어야죠. 제가 그거를 그래도 성실함이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자질이 없더라도 그걸 진짜 훈련시켜서 만드시는 거죠. 어떤 걸 전자 후자? 후자 같은. 어디 사람이요? 사람이 그렇게 그게 변합니까? 안 바뀌는 사람도 많죠. 바뀌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서로 조금 노력을 해야죠. 저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조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근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떤 동기부여 되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하는 것을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니까 뭐 자꾸 얘기해주면 잔소리도 듣잖아요. 사장님 말하면 잔소리도 듣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잔소리로 듣는 직원들은 아니죠. 조금 배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겉으로는 잔소리를 안 하죠. 겉으로는 네 사장님 뭐 그러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직원들 같으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애라고 하면은 제 잔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저희 업력이 3년이지만은 사실 저도 실패 많이 하죠. 사람을 뽑고 그렇죠. 쓰고 하는데 네. 그래서 실망도 많이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구나 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는 그 당장 중요한 거는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면 서로 조금 통하지 않을까. 네.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건 난 아닌데. 아니에요? 나도 그건 아닌데. 아, 예. 잘 네네. 이해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직을 이번에 공이 안 날라오네요. 네. 됐습니다. 네. 공이 근데 떨어졌어. 되게 이제 가족 기업 형태나 이렇게 되더라도 친척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뭉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게 엇갈리는 가족도 많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마트 메디컬의 케이스를 보면 기술하고 그다음에 뭔가 파고 들어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형부 계시고 뒤에서 재정이나 재무 그다음에 사람들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처제 이런 분들이 같이 응집이 돼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가족 기업이 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가족 기업 형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팀워크 차원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참 뭐 이런 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하도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만 하느라고 지금 항상 지난 거 하나만 들으면 돼요. 지난 거 네, 하나만 이게 안 돼. 뭐가 지난지 모르겠어요. 네, 자 팀워크 이렇게 구축하라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희 사원같이 가족같이 네. 그게 저희 사원의 마지막 말미인데 모든 그 직원들을 내가 언니면 언니, 엄마면 엄마 그 입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면은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쪽에 워낙 많은 아이템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비밀스럽게 개발하는 거 말고요. 네. 자마트 메디칼에서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요런 아이템 괜찮은 것 같다. 우리 거 말고. 우리 거 말고 이렇게 의료기기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이나 우리는 안 할 건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게 뭐 아니면 이런 분야라든지 그런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사 맞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혈관이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죠. 예.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대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장비가 예. 있죠. 예. 네. 네. 그거 지금 조금 개발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산화 예. 해외 장비가 예, 국산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좋아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그렇게 주사기도 그렇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뭔가 환자하고 의료진 간에 뭔가 인터페이스라 할까? 네네, 그런 맞습니다. 접점에 있는 것들을 네. 지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불편한 점들을 다 예.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관찰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국산시킨다든지 뭔가 예. 개선시키면 그래서 그게 다 아이템이겠네요. 대학병원들 기술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 한 다음에 세미나 가면은 정말 다방면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학이랑요. 네. 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면 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제품이 나오면 네. 그 MOU로 인해 가지고 대학 병원에다가는 네. 무엇을 주는 겁니까? 어떤 권리나 뭐 어떤 걸 주는 겁니까? 처음에는 같이 공동 개발 같이 거기 연구진도 예. 돈 안 주고 여기서 돈 안 주고 예. 그렇게 하고 네. 나서 개발이 완료되면은 네. 우리가 기술 특허 같은 걸 전부 가져올 때 돈을 일정의 드리겠죠.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공동 개발할 때는 네. 연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그 성공을 하면 하면 이제 그때 특허를 우리가 이제 사업권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예. 인수를 해옵니다. 어때요? 대학도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네요. 네, 나름대로. 맞습니다. 예. 함부로 막 하진 않겠네요. 예. 그러면 그 대학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위원회라든가 어떤 공기관을 찾아가면 아니면 그 대학의 어떤 전공하는 교수하고 직접 아니요, 의뢰를 다 하나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창업센터나 네. 교육센터나 예.
근데 지금 대학에 의료기 가면. 같은 경우는 의공과가 있는 데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대학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의료기기 쪽이 발전을 많이 해서 그 센터들이 다 다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네. 네. 야, 그래도 아무리 이게 자마트 메디칼은 굉장히 대학 병원 그 교수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 프라이드 높고 전문성, 엘리트인데 네. 그 사람들 봤을 때 건설업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MOU 맺어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저희가 거를 PT 발표할 때 네. 설득력 있게. 오. 그런 식으로 뭔가 대표님 PT 할 때요. 예. PT 할 때 요런 게 요런 식으로 PT 해라. 설득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업할 때 설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많은 시간 안 주잖아요. 네. 10분 안에 결정 나야 승부 나야 되잖아요. 대표님만의 나 PT 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승부를 건다 하는 거 어떤 거 하나? 저는 일단 시간은 정말 딱 지킵니다. 네. 예.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의상으로 나오십니까? 나오실 때 브로치를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의상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이렇게 정장으로. 정장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당장 따라하실 거예요. 내가 브로치 할 수도 없고 정장으로 가서 하여튼간 PT를 할 때 PT 목적에 맞게끔 그 우리가 만약에 제품을 소개한다고 하면 제품에 대해서만 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임팩트를 줘서 말을 여러 말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분처럼 아니요. 하여튼간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IR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사업 성과라든지 계획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PT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강조해 가지고 PT를 간결하게요. 예. 그러면 그때 할 때 감정을 좀 넣습니까? 아니면 안 넣었어요. 팩트만 아주 드라이하게 하시는군요.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학의 경우만 해도 크게 보면 세 가지 계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공과를 베이스로 해서 뭔가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쪽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하는 쪽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주사기에 관련된 타겟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쪽, 코트라라든가 기타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계층,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쭉 한번 대표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하면 그래도 한 방으로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어떤 팁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부처, 코트라,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그리고 그 R&D 파트 대학의, 그 다음에 영업 파트. 너무 많이 아니 말로는 3개 빼는 데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7개가 나와. 자 그러면 항상 복잡해. 자, 돈 주는 기관, 그 다음에 하나만 찍어서 하나만. 돈 주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씩. 뭐 여러 가지. 하나씩 그러면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밥을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방송 전에 군밤을 몇 개 드시더라고요. 헛것이 보이고 이거 하여튼 못 꺼내놓고. 자. 어떠신가요? 네, 정부 부처 만날 때 그분 접근 방법. 정부 부처 만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받는 그런 쪽이죠? 네.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저희 신뢰성이라든지 그걸 먼저 보여줘야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관객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질문 오늘 질문 전화번한테 오늘 대표님께서 선물 사왔어요. 이게 뭐냐면 주사 집에서 혼자 넣을 수 있는 주사기. 목욕 세트. 설마 목욕 세트를 이거 차세대 아이템으로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목욕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하세요. 네. 자, 마이크도 주시는군요. 마이크.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CEO 쪽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있어요. 네, 김종만입니다.
아 저분이 네. 뭐야 그 취업도 하고 그다음에 경품도 많이 받아갔어요. 시오톡 때문에. 네. 그죠? 네. 경품 많이 받아갔죠. 그것도 있고 여기서 CEO 나왔던 기업도 두 네, 번인가 네. 취직됐었고 네, 그래요. 지금은 창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방금 정부 부처 만났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요즘 정부 부처를 많이 만나요. 근데 김영란법이 발의돼가지고 만나기가 되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지? 약간 성의를 해서 음료수나 하나 그러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잘못했다가 요즘은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김영란법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저희는 그 들고 가질 않습니다. 아, 네. 주사기만 가져가시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본질로 제품의 본질로 승부해라.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본질로 예. 승부해라. 네. 네. 저는 사실 초반에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저도 주사를 많이 맞았던 사람으로서 네. 병원에서 사실 그 이미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예, 예. 그걸 깨고 들어간 비법이 뭔가 품질만으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뒤로 뭐 이렇게 쑤셔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과격한. 그 비쌀 거잖아요, 일단.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납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쪽이 거의가 간납업체 시스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납품하는 간접 납품이 예, 아니군요. 그런 그걸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깨고 들어가셨어요? 유통망에서 의료기상회라든가 이런 유통망이 어떻게 치고 저희 들어가느냐. 대리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진도 주든가 뭔가 베니핏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필터 주사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만든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은 저희는 가능했습니다. 앰플 같은 거 유리에 있는 걸 네. 깰 때 이제 그런 유리 예. 가루가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워하죠.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 사람이 건데 예. 사실 과거에도 전혀 그게 건강에 문제를 안 일으켰었거든요. 예. 본인의 건강에 문제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주사 많이 맞았다며. 본인이 건강 약간 내 문제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그 자기한테 민감하게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주사를 맞을 때도 나중에 이렇게 딱뭐 이상하게 저 설명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러니까 NET라든지 뭐 장영실상이라든지 기술 부분 심사를 받으러 가면은 꼭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은 꼭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예, 여태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는 아마 그 유리 파편이라든지 고무 파편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그 약이 됐어도 아마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복지 같은 게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고 있어서 효과성과 효능에 대해서 네. 증명된 뭔가 있습니다. 예, 시험 성적서도 있고 논문 자료도 많이 질병에 대한 거. 네, 논문 자료는 있습니다. 예. 논문 자료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있어서 5미크론짜리 그 알갱이가 들어가서 네,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도 일으킬 수도 있고 조직괴사도 나올 수 있고 막. 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 아까 이제 주사를 많이 맞았다는 데서 펌이 나오시더라고. 자, 또 다른 질문. 네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부작용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이 파편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저희가 필터 주사기를 사용하는 곳만 찾아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구매를 해서 예. 달라 그러시. 예, 다가 예. 병원 가서 이걸 사용해 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좀 굉장히 저희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 지금 현재는 그 제약 회사에서 그 뭐라 그래요? 사은품 선물용으로 선물용. 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네. 계약을 해서 10개들이 한 그러니까 박스씩. 뭐냐면 제가 여기 압구정역인가? 거기 지하철역에 네. 누구죠? 요새 삼시세끼 나오는 사람 그 남자 배우 누구죠? 차승원. 차선 말고 요새 나온 사람. 유해진. 요새 말고 아니 저기 뭐야. 아니 저기 뭐야. 네이버로 검색하세요. 신구와 같이
저기 뭐야 거기 유럽 여행 가는 아 이서진이 광고가 나왔는데 그 뭐죠 그 보톡스인가 보톡스 뭐 하는 건데 미노 같은 그거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제품을 제품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보면 그 물론 이게 B2B로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 그 환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저분 같이 저분을 모델로 쓰셔가지고요. 그냥 주사를 막 받으면 이렇게 된다. 지금 이런 증상 이렇게 된다. 망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그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환자들이 그 병원에다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사업이 이제 그 확장되고 번창해지면은 저희도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비싸게 할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 잘 아이디어만 잘 내시면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는 이렇게 배너 광고는 이렇게 전달하고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기발난 좀 유튜브 광고, 영상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뭐죠 그 믹서기를 그 광고하는데 아이폰을 믹서기에다가 넣어서 아이폰이 갈아지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뭐 우리 믹서기는 이렇게 잘 갈아집니다. 그걸로 그 믹서기 광고 유튜브가 확 퍼져가지고 몇 천만 회가 조회가 돼가지고 그 믹서기가 엄청나게 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뭔가 저런 분들 같은 거 몇 분, 한 3분짜 섭외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주사를 막 맞으면 이렇게 망가진다. 그런 거 좀 재밌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막 퍼나가게 그렇게 좀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기획 쪽 직원이 듣고 있습니다. 안 적어 근데 모델도 하실 것 같아요. 수술할 때는 그 마약 환자들. 근데 거기는 물 타셨으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광고를 이제 보통 이제 잡아 끄는 전략이란 말씀이죠. 잡아 끄는 전략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료기상에다가 이걸 갖다 뿌리고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16호짜리 뭐를 사가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료법에 걸리진 않나요? 그 주사 바늘도 의료기기 광고나 이런 쪽에서 개인이 사용하거나 이런 쪽에 의약품 외품이 돼서 OTC 제품이 괜찮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모르니까 여쭤봤는데 같이 공부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앰플을 딱 깨지잖아요. 그 주사 바늘이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에서 그 빨아당기니까 주사를 이렇게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필터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주사 니들에도 달려 있고. 니들에 있는 거는 사실 왔다가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2년 걸렸어요. 그냥 맞아 봐야 돼.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팜세빌에서 고객센터에서 고객들과 이제 소통하고 있는 오정환입니다. 이거 잘 들었고 제가 이제 들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런 필터 주사기가 참 중요하고 이런 유리 파편이나 고무 이런 파편으로부터 이제 그런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형 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사바늘 재사용해서 뭐 C형 감염으로 아직까지도 후진국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지르는 병원들도 많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상식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병원들이 많은데 그거를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그런 노력들은 없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저는 요번에 제 둘째 돌 지났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액을 맞을 때 엄청 울어요. 막 울고 막 진짜 아빠로서 막 되게 저도 막 눈물 날 정도로 되게 아쉬웠는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필터 주사기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뭐 아이들이 뭐 혈관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인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한 그런 뭐 전략 같은 거는 혹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직 그 방면으로는 연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병원에서 일회용인데 뭐 재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병원 차원에서 일이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일회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병원 수준의 문제고 그런 경우는 거의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워낙 필터링이 좋아가지고 예. 이게 다시 써도 아닙니다. 그거 일회용으로 끝나야죠. 예. 근데 진짜 저 말해서 뭔가 그런 주사기가 네. 좀 아이들이 맞았을 때 안 네. 아픈 느낌이 들게 꼭 안 아픈 느낌이 드는 주사기 만들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나온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바늘을 굉장히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개로 해서 탁 그냥 쏘는 게 있어요. 네. 예, 저는 애셋 개셋 워킹맘인데요. 네. 원래 저는 이 정보를 예. 저기 우연찮게 유통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예. 작년 9월달에 그 청도 녹색 그 기업 포럼에서 예. 주제가 노인과 양로 쪽이어서 의료기구 쪽 발표가 많았을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제품에 대한 소개만 들었는데 아까 여기 분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에 대한 정맥 주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반 주사기랑 입원 환자들이 쓰는 그 정맥 주사기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빈도가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아마 일반 주사기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아, 일반 주사기가요? 예. 그러면 그 일반 주사기는 제가 그 그냥 필터만 설명이 돼 있고 주사 바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주사 바늘은 일반 주사기는 필터가 안 달린 그냥 병원에서 간호사 습과에 그 얹혀서 나오는 그게 일반 주사기죠. 일반 바늘이 그냥 예. 일반 그 쇠 바늘인 거죠? 네, 쇠 바늘도 있고 플라스틱 바늘도 있고. 주사약 제제에 따라서 아마 주사기는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에 따라서 혈관일 때는 예, 뭐가 다 틀려집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애들이 어려서 병원에서 정말 심한 이 그 주사를 꽂는 거를 봤거든요. 엄마 아빠들은 정말 못 봐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주사 바늘들이 많이 가늘어지고 이제 수술 바늘도 벌써 이제 플라스틱으로 개발이 되고 많이 됐는데 문제는 그 구조의 연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늘 자질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서 잘 되는데 이 바늘이 그만큼 부드러워질 만큼 그거를 지지하는 그 포스터에 대한 재질이 얘랑 연동이 이게 어떤 연관이 나빠지니까 얘가 그만큼 부드러우면서 꺾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입원해 있어 보면 맨날 간호사들이 주사기 갖고 뚫어주는 게 일인데 조금 그쪽으로 개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개발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유리 앰플이 네. 앞으로 곧推출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계속 갈까요? 예, 그 다음 제품까지 저희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니, 필터링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꽂는 것도 많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가 필요하나요? 아니죠. 다음 차세대 제품은 필터가 없어도 됩니다. 예. 근데 바이알은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고무 바킹 같은 거는요? 그것도 이제 그냥 약재가 담겨져 담겨진 거고요. 예. 네. 자, 질문 이제 또 네네. 뒤에 보면 계속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근배 회장님. 네. 그분의 덕으로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아니, 그거 아니. 근데 그게 그늘일지 양다리일지 모르잖아 이거. 많습니다. 내가 참고로 형부는 연세가 66세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부께서는 아마 한 5년 정도 활동차게 하시고 나중에는 여행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측근은 아니고 이제 예언가라고. 정보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질문 없어요? 네. 지금 거의 가족 경영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회사가 계속 회사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신규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지원자 입장이라고 보면 너무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가족 경영 체계 회사는 좀 꺼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족이 텃세가 있을 것 같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또 워낙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건설 쪽 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그건 근무하신 아니에요. 분들이 많다 각자 보니까. 맡은 분야가 다들 네. 구별돼 있어서. 근데 그래서 네. 만약에 또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입사를 하셨을 때 네. 좀 뭐 이렇게 융합을 시키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족 경영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가족 경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회사가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더 남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각자 맡은 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지금 그러면은 그 비율이 네. 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이나 이렇게 해서 신규 입사자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30% 되나요? 네, 30% 정도 뭐가요? 되겠네. 어떤? 현재 장기 28명 근속에, 중에 네. 친척이 4분이니까 13%이고요. 네. 가족 비중이. 그다음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나머지 이제 이렇게 되는 예. 지금 1인당 매출액이 2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도에 170억 매출이 되면 직원이 80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60명 더 필요하니까요. 얼마든지 오셔도 좋고요.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만약에 매출액이 170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해피한 가족 생활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니 얘가 사장님 같아. 아니 조선이 그렇게 다 나와. 왜냐하면 여기 약은 없어요. 약은 없고 칼퇴예요. 칼퇴.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연월차 같은 거 맘대로 쓸 수 있고. 근데 사장님 맞으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두는 시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아니 뿌리는 그걸 분들은 사장님이 하면 미칠래가 딱 올 텐데. 약간 내가 왜 흥분해서 얘기를 신뢰가 하겠어요. 인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인정이 되니까. 진정으로 뭐 이렇게 받으셨어요? 아니 목욕 세트 이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그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불굴의 정신.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지금 이겨냈는데 그러면 이 방식으로 계속 가면 회사가 못 견디는 거니까 리더십이 바뀌고 이 조직 문화가 바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대로 가겠죠. 기술 중심으로 딱 가는 거 다 돼 있고 이미 CTO 분께서 차세대 먹거리까지 10년 먹거리를 다 개발해 놓으셨어요. 이건희 회장이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타면 돼요. 흥분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람 뽑을 때 성실함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분이 만약에 대표님 회사에 이분이 저 한번 여기 입사 지원 한다면 솔직하게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시겠어요? 왜 안 뽑으세요? 왜 안 뽑으세요? 왜 안 뽑으세요? 말이 제가 말을 좀 무건수이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 하지 마요. 네, 하여튼 이제부터 올라가시는 젊은 분들 올라타시는 온보딩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보딩만 잘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네. 지금이 기회예요.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아까 건설 업체에서 이렇게 의료기기 업체로 옮겨갔었잖아요. 의료기기 쪽. 근데 건설업 쪽이 아무래도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 술. 의료기기 쪽도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잘 마시는 그게 아마 조직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회식을 힘든데도 같이 회식을 하면은 또 대표님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질문은 저가 내년에 이제 안정이 되면 MBA를 가려고 하는데 MBA 왜냐면 장학금 저 준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움이 경영에 많이 되셨는지? 예, 많이 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업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신 서울대 나오신 한우연 박사라든지 저의 주변의 네트워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요. 그럼 서강대로 가야 되겠네. 네.
그냥 가족 경영이 사실은 예. 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어요. 삼성에 예. 있는데 사실 가족 같은 회사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고 물론 이제 말로는 가족 같다 그러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보다 더 냉정하게 이제 이렇게 또 자를 때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 가족끼리도 사실 뜻이 안 맞으면 자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장점이라고 그랬던 게 이제 앞으로 조직이 커가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가족끼리 분쟁이 났을 때 꼭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족 교육이 잘 됐다고 하지만 회사가 커가면서 문제가 될 그런 소지는 없을까요? 저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어떤 관계를 이렇게 가족이 저희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하고 창업주이신 분이 저희 형부시고요. 제가 이제 살림 같이 하는 자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야말로 일하는 한 분은 자재 쪽 맡아서 일하고 있고 한 분은 영업 쪽 맡아서. 잘 되신 것 같아요. 어른들끼리 만났으니까 이게 잘 되지. 예. 아 그리고 네 분이 가족이라고 네 분이 서로 역할이 확실히 예, 다르니까. 다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 분이 가족이지만 역할이 비슷해. 경영을 한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역할이 완전히 다른 예, 것 역할 같아요. 분담. 저기 성공 비율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를테면 자기 자식을 낳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자기 뜻대로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직원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뭐 계약이나 지킬 걸 다 지켜주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롱텀으로 보시면 그런 후계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갖고 계십니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그건 이제 만들어야겠죠. 예. 후계자까지는 아마 저희 그 김근배 회장님의 생각으로는 아마 직원 중에서 아마 고르실 확률이에요. 예. 자 질문. 네. 우리나라 현대 기업들이 가족 경영에서 이 굉장히 다른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들 가족 경영은 약간 부정적인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가족 경영이라는 걸 잘 내세우는 게 동양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삼성그룹도 가족 경영 체계에서 성장하고 현대자동차라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가족 경영을 확대해서 좀 더 크게 이 회사를 이끌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는 별도의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나 저희 그 김근배 사장님의 생각은 원래 자마트 때도 그랬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한테 물려주고 떠나야지. 그런데 회사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메디칼 아마 잘 되고 하면은 아마 물러나실 준비를. 그거는 이제 삼성이나 현대하고 다른 거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네, 저기 그 건설업 쪽에서 네. 바꾸셨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종이 뒷분야가 급하게 안 한다. 예. 너무나 그 마침 궁금했던 정보가 있었는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여쭙고 싶었던 게 저도 지금 조경 설계 엔지니어링을 건설 쪽에서 25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발수 공자가 없으면서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가 뭐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의 유통을 지금 가져가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의료 관련 기구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저는 이런 경우였는데 어떤 계기로 건설업에서 이렇게 전향을 하셨고 두 업종이 바뀌었을 때 저는 아직 안 겪어봐서요. 바뀌었을 때 어떤 느끼셨던 어떤 느낌이나 여기서 못 느꼈던 성취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어떤 선배 입장에서 미리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생각하실 동안 건설인데 건설은 아니고 아니 가구 건설 가구의 가구 쪽. 건설업 쪽에서 그 많이 힘들었을 때 저희가 건설업이라고 해서 그냥 건설업이 아니라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 두인 유아셀프 해가지고
DIY 가구를 개발해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밑바탕이 저희는 항상 그 기술이 온천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전환도 사실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쪽에서 한 20년 업종 주력을 하다가 조금 힘들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터져주는 그 기술 개발이 있어서 지금 새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제가 그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존에 그 건설 쪽에 있었을 때는 인원이 많고 이렇게 쭉 그 거의 10년 이상을 전 직원이 같이 동참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 기업으로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 관리하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그거가 뭐 세대 차이 그런 것을 떠나서 요즘은 정말 많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만 직원들하고 조금 소통하지 않을까, 그걸 느끼면서. 예. 네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이게 되게 주사기가 신기술이잖아요. 네. 최초로 예. 개발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료 시장이,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잘 발달된 네. 선진국에서 예.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했었는데 예. 지금 그 해외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계신 게 다 중국이나 예. 예. 뭐 몽골 이런 아시아 쪽으로 인도 이런 예. 쪽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의료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는 나라잖아요. 수량적으로 접근을. 그럼 선진국 쪽으로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선진국은 그 간납업체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접근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채널에 들어가기 힘들다. 예. 그리고 뭐 FDA가 그 CE가 이렇게 다 취득을 했다고 해도 그 나라에 접근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장벽이 시도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분 건설업에 장벽 갖고 아니요, 그쪽 아닙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돼. 자, 다시 보기 보세요. 자꾸 제약하지 말고. 네. 자, 또 질문 없죠? 이제 이걸 마침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이분도 이제 아라메디컬 그룹이라고요. 이분은 이제 헬스케어 병원들, 우리나라 대학병원들 컨설팅한 100군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병원을 이제 운영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헬스케어를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쪽에 지금은 포커싱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국 쪽에 진출할 때 뭐 나중에 뭐 어떤 윤석민 대표라고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아라메디컬 윤석민 대표. 자 오늘 대표님, 자 오늘 질문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경품 세기지 않습니까? 예. 자 질문한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자, 이 질문한 분 중에서 세 분만 골라주세요. 세 분. 어떤 분? 네. 여자분. 네? 여자분. 모자 쓰시는 모자 벗은. 여자분 지금 세 분. 2명. 여자만 3인. 네. 여자만 3인. 네. 네. 여성이 전부 가족.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러신 이제 여기 MC 분들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고 가죠.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부족한 말씀시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